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렌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자, 이 렌즈는 캐논의 RF1435 F4L IS-USM 렌즈예요. 자, 지금 이제 보진 못하셨죠? 요게 지금 요번에 캐논에서 새로 발매된 렌즈예요. 저는 리뷰 때문에 미리 받아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보통 이제 줌렌즈 삼총사는 거의 이제 구비를 하죠. 사진을 어느 정도 찍다 보면은 특히 저같이 상업사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줌렌즈 삼총사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EF 마운트 렌즈들을 보면은 1635, 2470, 70에 200 보통 이렇게 이제 다 구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리개가 이제 2.8짜리도 있고 조리개가 이제 4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캐논의 1635 EF 렌즈죠. 그래서 요거를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렌즈는 기존의 EF 마운트용 F4 렌즈가 이렇게 이제 리뉴얼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RF 마운트용으로는 2405가 이제 먼저 나오고 70에 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35 조리개 4짜리 렌즈용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요 렌즈가 나오면서 이제 1435, 2405, 그 다음에 70에 200 이렇게 해가지고 14mm부터 200mm 화각까지 이렇게 이제 렌즈 3총사가 완성이 됐죠. 그 중에서도 1435 F4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풍경 사진, 또 건축 사진, 뭐 실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스냅 사진, 인물 사진 제일 많이 쓰는 화각의 렌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EF 렌즈를 가지고 이제 쓰면서 풍경 사진은 뭐 특히 말할 것도 없고, 또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이제 85mm로 배경을 날리거나 이렇게 촬영해야 될 때는 이제 그런 렌즈를 많이 쓰지만 시원시원하게 풍경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는 1635를 많이 써요. 그래서 1435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635보다 화각이 2mm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활용도가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렌즈 구경은 77mm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시리즈로 나오는 RF2405 렌즈, 그 다음에 70에 200 렌즈, 모든 렌즈가 다 77mm로 동일하기 때문에 장노출을 찍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필터 구경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장점이 되죠. 필터 구경이 다르면은 스텝 업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똑같다 그러면은 렌즈를 뭐 업링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하나의 필터만 사가지고 여러 렌즈에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건 좋은 장점이죠. 자, 그래서 캐논 또 L렌즈답게 앞에는 이렇게 이제 빨간 띠를 하고 있어요. 빨간 띠를 하고 있고, 제일 앞쪽에는 컨트롤링, 다음에는 포커싱링, 줌링, 그리고 방진 방적을 지원하기 때문에 렌즈 마운트 부분에는 고무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접점. 이 렌즈가 RF 마운트로 오면서부터 여기 이제 EF 마운트 쓸 때보다 렌즈가 이제 카메라 접점되는 요 점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초점 MF, AF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요 렌즈가 특이한 게 제가 이제 EF 1635 렌즈도 쓰다 보니까 1635도 이제 방진 방적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1635 렌즈나 이제 다른 렌즈들을 이렇게 보면은 줌링을 돌리면은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틈새가 생기는데, 지금 요번에 새로 발매된 요 RF 14mm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대물 렌즈가 하나가 아예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지금 렌즈가 꽉 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런 거는 방진 방적 기능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리뉴얼 할 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의 1635 렌즈 같은 경우는 거리개 창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MF로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그럴 때 거리의 눈금을 보고 맞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RF 렌즈는 이렇게 이제 보니까 표면에 거리개 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리개 창이 없어진 대신에 렌즈에서 초점을 MF로 바꾸면은, 자,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거리개 창이 액정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피킹 기능까지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줌링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렌즈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요. 그래서 한 20mm 정도에서 제일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14mm 최대 광각 구간하고 35mm 때 이렇게 렌즈가 앞으로 제일 많이 돌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전에 쓰던 이제 E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미러리스로 되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아무래도 제일 멀리 나와 있는 구간까지 쭉 길게 뽑아내면은 렌즈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RF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F4 렌즈 같은 경우는 70에 200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EF1635 같은 경우는 28mm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 RF 14mm 같은 경우는 8cm 정도를 더 줄여서 최단 거리가 20cm예요. 그래서 20cm라고 보면은 지금 렌즈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카메라 위에 보시면은 CCD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래서 요 CCD 있는 거리에서 20cm이기 때문에 거의 뭐 렌즈에서는 한 3cm 정도까지 근접 촬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완전히 물체 그냥 그 앞에까지 가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렌즈 무게 같은 경우도 1635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1635 렌즈 같은 경우는 약 615g, 그 다음에 새로 나온 RF 1435mm 같은 경우에는 약 540g, 길이도 112.8mm에서 99.8mm로 많이 짧아졌죠. 자, 그리고 기존의 EF1635 렌즈에 비해서 포커스 브리딩이 3분의 1로 이제 저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 브리딩이 뭐냐고 하면은 초점을 이제 잡으면은 줌링을 돌리지 않더라 그래도 초점이 바뀌면서 그 화각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1635 같은 이런 캐논 렌즈에서도 못 느끼는데도 요걸 이제 3분의 1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또 브랜드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 렌즈들이 이 포커스 브리딩이 되게 심해요. 이게 심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나는 20mm에 그대로 놓고 자, 줌링은 요렇게 이제 20mm에 이제 고정을 했는데 초점을 저 원근 멀리에 잡고 가까이 잡고 이렇게 찍으면은 화각이 변해버려요. 아예 많이 틀려져. 그러니까 요런 렌즈들은 제가 써봤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접사를 찍거나 뭐 가까운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뭐 금속 물체 뭐 접사를 이제 많이 찍을 때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쓰는데 포커스 스택 모드로 해가지고 뭐 초점을 앞에부터 쭉 다 맞게 이제 많이 그렇게 촬영을 하죠. 근데 이게 심한 렌즈들은 전경에 맞추고 그 다음에 원경에 맞추고 이렇게 초점을 잡았을 때 아예 사진 자체 크기가 틀려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캐논 렌즈는 제가 163을 쓰면서도 많이 못 느꼈는데 그거를 3분의 1 정도로 이제 더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급 기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렌즈에서 손떨림 방지를 5.5 스텝을 지원해 가지고 캐논의 EOS 알바디를 썼을 때는 합쳐서 7스탑까지 안 흔들리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노 USM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조용하고 빠르게 초점이 잡혀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렌즈에서 구동하는 이제 소음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시는데도 거의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정본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원본이고, 자, 이거는 이제 보정본이에요. 자, 원본을 한번 봅시다. 자, 100%로 확대해가지고, 여기 앞에 쪽에도 초점이 잘 맞아 있죠. 나무 디테일도 아주 좋게 잘 살아나고 쭉 따라가면서, 자, 이런 끝에 이런 데 부분까지 초점도 그렇고 선명하게. 자, 그리고 이제 관광이다 보니까 양옆으로는 좀 휘어지긴 하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쪽 이제 건물도 좀 누워 있고, 좀 전봇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눕고, 중간 쪽에는 좀 괜찮고, 자, 이쪽 끝에도 좀 살짝 누워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보정으로 좀 피셔야 돼요. 자, 원본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이 아주 좋죠. 선명 효과도 좋고. 자, 여기도 자, 원본 사진, 보정본 사진.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22mm 화각 정도로 찍은 거예요. 22mm 화각인데 원근감이 표현하기 좋죠. 아주 그래가지고 섬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들, 이런 데서도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죠. 선명하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자, 이런 나무 끝에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파주 쪽에서 인물 사진도 좀 찍어봤어요. 파주에 이제 평화누리 공원인데 임진각에
여기 가서 인물 사진도 지금 찍어봤는데 지금 13mm 화각인데 시원시원하죠. 자, 여기 이제 원본 사진이고 여기 이제 JPG 사진이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날씬한 각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뭐 14mm, 16mm 이런 화각으로 찍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은 좀 앉고, 그 다음에 머리는 항상 이 화면의 중앙부에 오게 하고 다리를 좀 앞으로 빼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롱다리처럼 얼굴은 작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을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사진도 지금 이제 여기 로우 파일 그대로인데 아주 이제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이런 효과가 나오죠. 사실 실제로 가면은 여기 이제 터널처럼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이런 터널도 이렇게 길어 보이는 터널이 아니에요. 광각 렌즈로 찍다 보니까 왜곡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자세를 살짝 좀 틀어주는 사진이고, 다리를 이렇게 쭉 내밀고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게 이제 광각 렌즈의 묘미죠. 그래서 주변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인물도 좀 살리고 시원시원한 느낌의, 85mm로 배경 날려서 인물 찍는 사진하고 조금 더 다른 맛이 있죠. 이렇게 얼굴이 좀 크게 보이게 하이 앵글로도 좀 찍어보고, 이 광각 렌즈를 잘 쓰면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요거만 조절을 잘해도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색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35mm로 찍어봤는데 지금 이제 35mm 화각이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인물 스냅, 뭐 카페 스냅 이런 거 찍을 때도 35mm 화각이 편안하게 이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렌즈 화각이 14mm부터 35mm까지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왜곡이 되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사진,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으면서 또 35mm로 무난하게 보는 화각들, 이런 편안한 사진들도 다 렌즈 하나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이런 사진은 조금 더 이제 얼굴 쪽으로 크로즈업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자, 30mm 화각도 조리개가 이제 살아서 아웃포커싱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반신 정도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배경이 흐려져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경 흐림이 되죠. 조리개는 사고. 자, 이것도 이제 원본 사진인데 배경 흐림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뭐 음식 사진도 찍고, 뭐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사진을 찍을 때도 뭐 무리가 없어요. 지금 조리개 4짜리고 초점 거리가 30mm인데 30mm에도 아웃포커싱이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건축 사진을 찍을 때도 시원시원한 화각으로 잘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초점 거리는 14mm. 이 렌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최대 감각 구간이에요. 그래서 건축 사진을 좀 의뢰받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늘도 좀 합성을 해보고 이렇게 만든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로우 파일 원본인데, 자, 왜곡을 제가 잡았죠. 이렇게 원래는 쭉 당기면은 이 아래 건물 아래쪽이 쭉 늘어나는데 왜곡을 잡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14mm가 아니면 거의 이제 이런 화각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카페 사진 한번 보면은, 자, 요 사진은 지금 이제 35mm 화각, 그 다음에 30mm 화각, 그 다음에 24mm 화각, 자, 18mm 화각, 15mm 화각, 14mm 화각. 14mm 화각이 엄청 넓죠. 자, 지금 이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보정한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은 이제 처음에 찍을 때 조금 더 뒤로 갔던 사진이고, 제가 화각을 보여드리려고 쭉 찍었던 사진이에요. 파주의 지혜의 숲이라는 이제 도서관에 한번 가봤는데, 자, 여기 이제 14mm 화각이에요. 14mm 화각에서는 아주 이제 광각이다 보니까 주변이 올수록 여기가 쭉 휘어지는 게 이제 많이 보이죠. 35mm 화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난한 화각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지혜의 숲 2층에 있는 이런 이제 오래된 느낌이 있는 마루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도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4mm 화각이나 이런 걸 많이 살려가지고 이런 이제 최대 광각단 구간으로 많이 시원한 느낌으로 촬영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계단 같은데 앉아 있어도 얼굴이 조금 뒤로 가고 다리를 앞으로 빼면은 광각 렌즈 화각의 이런 시원함들이 잘 느껴지죠. 자, 이런 사진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사진은 13mm로 찍다가 이제 무난하게 35mm 화각으로. 자, 그리고 이런 건 실내 인테리어 사진인데 이런 사진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넓은 화각으로 잘 담을 수 있죠. 이건 이제 19mm로 찍었는데, 자, 여기 로우 파일이고 여기 JPG. 자, 수평을 살짝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대문 여긴 DDP인데 DDP에 가서도 사진을 몇 장 그냥 지나다면서 뭐 삼각대를 들고 찍은 건 아니고 다 손으로 들고 그냥 찍어봤어요. 자, 이런 데도 이제 주변 뭐 화질을 한번 보면은 광각이라서 주변으로 당기는 왜곡은 생기지만 선이 휘어지는 이런 왜곡은 안 생기죠. 가끔가다 이제 저렴한 렌즈들 보면은 선이 휘어지는 왜곡이 생기거든요. 동그랗게. 여기는 이런 이제 패턴들은
자, 비네팅이 조금씩 생기면서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왜곡이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야경 사진도 찍어봤어요. 도시에서 이제 야경을 또 많이 찍어보시는 분들은 광활하고 넓게 담아야 되는 이제 피사체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망원으로 당겨서도 찍고. 근데 건물이 들어가 있는 야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여기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100층짜리가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통 렌즈는 찍기 힘들어요. 이 렌즈도 보면은 지금 화각이 지금 최대 구간 13mm죠. 13mm에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16mm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찍을 당시에도 16mm 이상은 뒤로 가서는 이 화각이 안 나와요. 여기가 잘리고 차들이 막 다니는 궤적, 요거까지 같이 이제 표현하려면은 최대 이제 14mm 화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2mm나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런 거에서는 왜곡이 많이 생기고, 지금 14mm에서도 건물 왜곡이 이제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이제 보정을 이렇게 이제 해본 사진이고, 자, 원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원본 로우 파일 원본 사진인데, 자, 요건 이제 원본에서 제가 색 보정을 밝기하고 보정을 살짝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16mm인데도 깔끔하게 괜찮게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원본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에요. 자, 보정은 살짝 밝기하고 어두운 부분을 다 끌어올렸죠. 자, 그럼 이제 원본 사진도 디테일 한번 보면은, 자, 주변부는 차들이 지금 왜곡이 많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왜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나 이런 디테일 같은 데도 깔끔하게 잘 사라져 있죠. 자, 요 13mm로 찍은 사진도 제가 지금 살짝 이제 밝은 곳하고 보정을 다 해놓은 사진이에요. 자, 왜곡도 지금 잡아놨죠. 이 왜곡이 없으면은 쭉 당기면은 건물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왜곡도 여기 ACR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보면은, 자, 요런 이제 화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기. 자, 여기도 원본 사진을 보면은, 자, 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잘 돼 있죠. 이런 이제 빛갈라짐들도 가로등에서 표현이 잘 되고 있고, 자, 건물들도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죠. 밝기하고 살짝만 올려주면은, 자, 아주 화려한 야경이 잘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바라기에 피어있는 이런 장소도 한번 가서 공장을 인물로 해서 촬영을 해봤어요. 자, 이건 이제 보정을 살짝 해놓은 사진이고, 피부 보정도 하고 얼굴 크기도 조금 줄였죠. 자, 그래서 전후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원본 값이에요. 그래서 하늘 같은 데도 좀 날아간 것 같지만, 자, 색 보정을 조금만 해놓으면은, 자, 원본에서 색 보정만 이렇게 해도 아주 느낌이 좋아지죠. 자, 물론 이제 얼굴도 작게 하고 좀 치마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더 좋죠. 자, 그리고 여기도 색 보정을 한 사진이고, 이건 이제 색 보정하기 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정을 깔끔하게 해놓은 사진이에요. 요런데도 화각이 시원시원하니까 사진이 이제 재미가 있죠. 보통 이제 아웃포커싱에 이제 맛이 들리면은 그런 사진만 또 찍어서 뭐 앞뒤 배경 그냥 다 날려야 되는데, 요런 데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로우 파일이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자연스럽게 앞에는 날아가면서 인물하고 있는 데가 심도가 깊다 보니까 요런 데는 또 잘 나오고, 자, 그리고 JPG 사진으로 조금 트리밍을 하면서 보정을 해놓은 사진, 이렇게 이제 광각 구간에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죠. 이런 것들이 해바라기나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고 인물하고 해바라기한테 뭐 전경을 걸치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인물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 이런 게 광각 렌즈의 이제 묘미죠. 인물 사진에서 광각으로 찍었지만은 이런 사진도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35mm 최대 35mm 화각으로 찍었을 때는 광각에서 시원한 느낌 말고 그냥 인물 사진 포트레이트 찍기도 괜찮은 화각이죠. 주변의 배경도 이제 좀 웬만큼 날아가고. 자, 이게 이제 원본 사진. 원본 사진으로 봤을 때도 요 해바라기나 이런 데서는 아웃포커싱이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죠. 자, 기본값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자, 색감만 보정을 살짝 해놓은 사진이죠. 자, 이거는 얼굴을 조금 더 이제 트리밍을 한 사진이고. 자, 그래서 렌즈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많이 촬영을 해봤어요. 많이 촬영을 해보고, 사실 여기 사진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은 행사 사진에서도 이 렌즈를 가지고 가족 사진을 시원하게 찍어드렸는데 쓰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렌즈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캐논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도 한번 보시고 뭐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